구독, 좋아요. 자, 이번에 10에서 13번 제시문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이라고 하는 1764년에 발간된 여기 책인가 봐요. 그쵸? 이건 지금 형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첫 번째 문단이 굉장히 길죠? 자, 첫 번째 문단이 긴데 조금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서 갑시다. 첫 번째 문단에서 이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이라고 하는 사람, 그거는 형벌에 관해서 되게 약간 논리정연하게 얘기를 해서 되게 사람들한테 되게 약간 호응을 이끌어냈는데 이게 뭐를 포함하냐면 당시의 계몽주의인데 이 계몽주의가 말이 있고 계몽주의가 약간 그 자유나 행복을 되게 강조한 나이였거든. 근데 이 계몽주의를 어떻게 비판하거나 잘라낸 것이 아니라 얘를 여기서 포섭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계몽주의 사조의 베카리아는 충실히 호응했다고 했습니다. 자, 충실히 얘를 되게 호응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인간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그리고 이해타산적이다. 자, 이게 기본적인 속성이다. 그 땅의 행동의 존재로서 인간을 전제하였다. 그래서 사람은 대가 없이 공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안 된다. 개인의 이익을 반드시 보장해줘야만 우리가 인간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런 이 특징 때문에 뭐가 나타났다? 사회계약. 자, 이 사회계약과 관련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회계약을 두는데 이게 그러니까 할애한 자유의 총합이 주권을 구성하고 주권자가 이를 위탁받아 관리한다고 했는데 뭐냐면 이 사회계약은 이런 점 때문에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 일부를 위탁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위탁하고 그 위탁한 자유가 모여서 이것이 할애한 자유의 주권을 구성하고 이것이 주권자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회 형성과 지속을 위한 조건이라 할 법은 저마다 행복을 증진시킬 때, 자, 법의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법의 조건 첫 번째, 자, 이건 행복을 증진시켜야 된다고 했고요. 자, 두 번째 특성은, 자, 이게, 그래서 행복을 지출할 수 있는 전체 복리를 위해 법 위반자에 설정된 것이 형벌인데, 베카리아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권을 일부 양도하잖아. 그래서 양도된 주권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뭐가? 이 법과 형벌이. 오케이? 법과 형벌이 행복 증진에 기여를 해야 되고 그것은 양도된 주권의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문단인데 첫 번째 문단에 생각보다 이게 좀 많죠. 선생님이 약간 앞에 비해서 이걸 조금 이렇게 버벅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걸 되게 쉽게 읽어서 그래요. 쉽게 읽으면 이거 쭉 읽었거든요. 쭉 읽어서 이게 자,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조금 많네요. 오히려. 자,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자, 베카리아가 볼 때 형벌은 범죄가 일으킨 결과를 되돌려 놓을 수 없다. 자, 얘는 되돌리는 것이 아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보복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복의 개념이 아니고 형벌의 목적은 억제와 예방이라는 거예요. 형벌의 목적은 억제와 예방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좀 우리가 중요한 약간 이익 형량이 있는데 범죄로 얻을 이득 있잖아요. 그렇죠? 범죄를 얻을 이득, 곧 공익이 있게 될 손실보다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조금이라도 크기만 하면 된다. 자, 범죄를 얻게 되는 이득보다 이게 이 형벌을 통해서 얻는 이 손해가 완전히 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살짝 커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살짝 커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달성만 되면 되는데, 자, 이러기 위해서 이 형벌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냐면 성문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성문법은 이게 글로 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문법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집행의 확실성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자, 집행의 확실성도 갖춰져야 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범죄를 가로막는 방벽으로서 형벌을 바라보는 것이다. 자, 이러면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문단이 너무 길어. 자, 그래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방벽이라고 하는 거야. 방벽, 그러니까 벽이라고. 벽인데 얘가 높낮이가 달라요.
넘나지가 되게 다양해야 돼요. 어떻게? 왜냐면 큰 죄를 졌을 때는 이 방벽이 높아야 되고, 약간 얕은 작은 죄를 졌을 때는 좀 낮아야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울타리를 높이는 살인인지 절도인지에 따라 달리해야 된다. 그래서 약간 범죄의 크기에 따라서 좀 달라야 된다. 요 얘기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모든 죄에 대해서 똑같이 이 방벽이 같은 높이라면 이게 더 심한 죄를 지어도 같은 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심한 죄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가능성을 본 것 같아요. 드디어 다음 문단 넘어가네요. 자, 다음 문단에서 이게 세 번째 문단입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요, 인간의 감각적인 존재이다. 자, 인간은 감각적인 존재래요. 이 감각적이라는 말을 이용한 걸 조금 생각해보면 이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되게 약간 금방 둔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걸 갖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주 강력한 형벌, 뭐 그 예로 사형? 죽이는 거 있잖아요. 그쵸? 자, 강력한 형벌을 내렸어요. 근데 강력한 형벌이 이 사형을 내리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충격을 주긴 하겠지만 실제로 효과가 좋은 것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지속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지 강력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형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잔혹한 형벌도 계속 시행되다 보면 사회 일반은 그냥 무뎌진다. 너무 이렇게 무뎌진대요. 그래서 그 형벌의 강도보단 지속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속죄하는 고통의 모습을 오랫동안 대하는 것이 더욱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갖기 때문에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주 좀 멋있는 말이 나옵니다. 자, 더욱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자유에는 무엇보다 가진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인간의 주권을 이렇게 사회개혁에서 양도했잖아. 거기에 뭐가 포함이 안 된다? 생명은 양도한 적이 없다. 생명은 양도되지 않았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냐면 이게 양도된 이 범위 안에서만 이 형벌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양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얘는 범위 밖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형을 시키는 것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값진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잔혹한 형벌을 반대해 휴머니스트로서도 있다. 그리고 사회개혁론자이다. 그리고 일방 예방주의, 아까 예방이 되게 중요했잖아요. 예방주의로 나가는 토대를 세웠다는 점에서 아주 높은 평가를 받는다. 자, 이렇게 된 거네요. 그렇죠? 이건 좀 짧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이재시문이 오늘 비문학 독서 중에 제일 쉬웠을걸요? 쉬웠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도 아마 술술술술 풀렸겠죠? 10번 문제 답 보겠습니다. 관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답은 3번이에요. 개개인의 국민은 주권자로서 형벌을 시행하는 주체이다 라고 했는데 개개인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죠. 개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양도된 것이 모여있는 힘, 그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3번이 될 거고요. 자, 11번의 기억 보겠습니다. 11번의 기억을 보시면 울타리가 나와 있어요. 자, 울타리는, 자, 답은 5번이죠. 지키라는 공익보다 높게 설정할수록 이라고 되어 있죠. 살짝 높은 게 좋다고 했지, 완전히 높이는 것이 좋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쵸?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12번의 답은, 자, 4번이 됩니다. 입장에서 추론한 내용을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가장 큰 가치를 내어주는 합의가 있을 수 없다는 이유로 사회개혁론의 입장에서 사형을 비판한다. 사형은 생명까지는 우리가 양도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합의가 있을 수 없다는 이유로 사회개혁론의 입장에서 사형이라는 것을 비판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것도 답이 4번입니다. 13번의 답은 2번이었죠. 자, 지금 선생님이 이게 지금 풀자마자 지금 해설을 하는 거라서 약간 틀린 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때 되게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그 답안지가 나오고 나서 답이 조금 선생님 생각에는 다른 게 있었다라고 하면 수정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